김성교 의원은 경기도 여주 양평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요. 양평 군수를 3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초선답지 않은 초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교 의원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고요. 이 중대 고비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 어떤가요? 지역구인 경기도 여주 양평의 상황은 좀 어때요? 우리 여주 양평 지역구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환자가 속출되고 있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19 잠복기가 평균 5일 정도이고 최장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7월 말이나 8월 초 사이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요주 경로 잔치하는 데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인천도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도록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어떻게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나요? 어떤가요? 거의 다 쓰고 다니고요. 모든 행사가 지금 거의 취소가 된 상태고요. 예. 예, 지금 철저히 정부 지침에 잘 지역 주민들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의원님은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8.15 강복 집회 행사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특히 미래통합과는 우리 당과는 한 무관한 행사였던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전혀 8.15 강복 집회 행사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관계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의원님은 집회에 참석하시진 않으셨죠? 집회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이제 확진이 됐고요.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이 책임론을 갖고 또 공방을 벌이는 부분,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그런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요.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 미래통합당도 이 방역 당국에 최대한 지금 협조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종식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통합당이 이제 좀 사랑제일교회와 정확히 좀 선긋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여야가 서로 논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어떻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종식되는 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방역 당국의 협조를 최대한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참 비난 여론이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방역 수칙을 어기면 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하려는 의원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정광훈 특처벌법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든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저도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이제 회의 장소를 보면 이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의 매듭을 풀다. 아무래도 이제 광주를 찾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걸개를 거신 것 같은데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사죄도 했고요. 또 무릎도 꿇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께 다 비춰졌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은 또 수도권에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5.18은 뭐 또 하나의 아픈 역사잖아요. 예. 민주화 운동을 리얼로 진압한 것은 잘못이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호남 지역의 국민들도 조금 이제 누그러진 마음으로 저희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야당이 이제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로 좀 이제 5.18 문제에 대한 좀 이런 입장들이 좀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의원님이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이번에 야당 이제 소속 이제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판단도 쓰고요. 수도권에 여당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요. 네. 총선 치르면서 이 5.18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던가요? 여주 양평 지역구에도 또 호남에 저 고향을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총선 결과를 보면 호남 지역이 한 4~5% 정도밖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국민들의 거기서 아픔에 대한 위로, 치유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네. 끊임없이 그분들을 잘 이렇게 치유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호남 출신의 정운천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의 한 25%는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공감하세요? 지금 우리 21대 비례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호남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 한 20위권 안에 들어서 한 5분 정도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초선이시지만 초선답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린 이유는 이 양평 군수를 3번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요. 지역적인 또 뿌리가 또 강하신데 근데 이제 양평에서 이 국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서울에 따로 집은 없으신가요? 따로 집이 없습니다. 제가 한 60년 동안 예. 이곳 양평에서 주로 생활을 해왔거든요. 주소 한번 안 옮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돈도 없지만은 양평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그럼 어떻게 지금 국회로 이제 오셔야 되잖아요. 여의도로. 좀 일찍 또 여의도에 갈 때는 일찍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7시 좀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요. 예. 88 그 도로가 너무나 막혀요. 네.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죠. 예. 아니 그래도 또 국회의원이신데 네. 그래도 서울에 뭐 거처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주 현안 사항이 이렇게 있을 적에는요. 네. 또 거기 숙소 비서 보좌진이랑 네.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일까 그런 데서 예. 자는 것이 돈이 덜 맥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 4일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도 좀 하나 얻어볼까. 예. 이렇게 해서 좀, 마포나 여의도 쪽에, 예. 좀 거처를 준비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녀보니까 한 오피스텔 하는데 한 4억에서 5억의 전세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재산이, 이게, 창피한 말씀인데요. 한 5억, 정확하게 요번 국회의원 그 재산신고할 적에 5억 850만 원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출가한 아들, 뭐 등등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너무 벽이 높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 양평에서 출퇴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임대차 3법 가지고 하는데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본회의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좀 현장을 다녀보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 그냥 뭐 정말 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5분 자유 발언을 제가 신청을 해서요. 그렇게 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임대차 3법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잡힐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좀 외국 같은 데는 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현실이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 20, 30, 40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집을 이제 사는 예. 그런 일들이 뭐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꿈을 저버리게 해서 20, 30대의 꿈을 저버리고 특히 이렇게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이제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법안이 이번에 임대차 3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양평에서 태어나셨던 건가요? 네,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60년간 이제 한 번도 이사 또 주소를 옮겨준 적도 없다고 하시고요. 양평군 네. 토박입니다. 그 좀 소개를 해드리면 면장을 하셨고 또 삼선 이 군수를 하시고요. 이 지방자치 일선에서 뛰시다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신선하고 어떤 좀 진짜 이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예. 앞으로도 의정활동 또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고요. 네. 예.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었습니다.